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사 중 한 명이자 한나라의 건국을 설계한 인물, 유후 장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속에서 그는 단순한 참모를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설계자이자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던 진정한 현자로 그려집니다. 과연 사마천은 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장량이라는 신하가 왜 제후들의 기록인 세가에 포함되었는지 그 파격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복수자에서 전략가, 그리고 현자로 변모하는 그의 산막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어 그가 남긴 유명한 고사성어들과 사마천의 날카로운 평가를 통해 장량의 진면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마천의 사기가 가진 독특한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는 크게 제왕의 기록인 본기, 제후들의 가문사인 세가, 그리고 인물들의 전기인 열전으로 나뉩니다.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장량은 왕족도 땅을 세습받은 제후도 아니었습니다. 유방을 도운 신하에 불과했으니 원칙대로라면 열전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그를 제후의 반열인 세가에 넣었습니다. 이는 사마천이 혈통보다 실제 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장량이 세운 전략적 기틀이 곧 한 왕조라는 거대한 집안을 일으킨 뿌리라고 본 것이죠. 사마천에게 장량은 한나라의 정신적 시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량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처럼 세 번의 극적인 변신을 보여줍니다. 장량의 첫 번째 얼굴은 복수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전국시대 한나라의 명문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5대에 걸쳐 재상을 지냈으니 대단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진시황에 의해 조국이 멸망하자 그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털어 복수를 다짐합니다. 동생의 장례도 치르지 않을 만큼 그의 복수심은 처절했습니다. 그는 120근, 그러니까 약 30kg에 달하는 거대한 철퇴를 만들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방랑사 저격 사건입니다. 하지만 철퇴는 진시황이 탄 수레가 아닌 다른 수레를 맞췄고 암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실패는 장량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혈기와 폭력만으로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암살자가 아닌 전략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장량은 합이라는 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황석공이라는 노인과의 일화인데요. 노인은 일부러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 장량에게 주워오라 시킵니다. 장량은 굴욕을 참고 공손히 신발을 신겨드렸고 그 인내심을 인정받아 전설적인 병법서인 태공병법을 얻게 됩니다.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장량의 천재성이 하늘의 뜻과 개인의 인내가 결합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병법을 익힌 장량에게 남은 과제는 이 지혜를 알아줄 주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군주들은 장량의 병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유방만은 달랐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량이 유방을 선택한 이유는 유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지혜를 수용할 줄 아는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천하통일 후 장량은 세 번째 변신을 꾀합니다. 바로 권력에서 물러나는 현자의 모습입니다. 유방이 엄청난 포상을 내리려 하자 장량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유방을 처음 만났던 작은 땅 유연만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병을 핑계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신선노름, 즉 도가 사상에 심취합니다. 물론 완전히 숨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유방이 태자를 폐위하려 할 때 장량은 은둔하던 4명의 현자 상산사오를 모셔와 태자를 보필하게 함으로써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권력 승계를 안정시켰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 남의 권위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장량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많은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들 속에 담긴 치열했던 권력의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주유학입니다. 장막 안에서 작전을 짜서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이 직접 한 말로 장량의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장수보다 판을 짜는 설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양약고구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죠.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해서 보물과 미녀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장량은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충어는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라고 말이죠. 유방은 이 쓴소리를 받아들여 약탈을 멈췄고 덕분에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사면초가입니다. 해하 전투에서 항우를 포위한 한나라 군대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적의 육체가 아닌 정신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고향 노래를 들은 항우의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결국 항우는 패배합니다. 장량의 지략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토사구팽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삼는다. 한신과 같은 명장들이 이 비정한 법칙에 희생될 때 장량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적극적인 은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공을 세운 뒤 안전하게 물러나는 것임을 장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사마천은 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마천은 장량을 통해 유방과 항우를 대비시킵니다. 항우는 범증이라는 훌륭한 참모를 가지고도 의심하여 내쳤습니다. 반면 유방은 장량이라는 명검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리더의 위대함은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눈에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건국 1등 공신인 한초삼걸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행정가 소하는 천수를 누렸지만 군사 천재 한신은 토사구팽당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직 장량만이 명예롭게 은퇴하여 자연사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현자란 승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살아남는 법까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유후세가 마지막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상을 남깁니다. 그는 장량이 건장한 대장부일 거라 상상했지만 실제 초상화를 보니 마치 여인처럼 고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항우 같은 힘센 영웅의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왔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마천은 장량의 삶이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운명이 절묘하게 만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겸손과 인내는 장량의 몫이었지만 그에게 병법서를 준 노인과 그를 알아본 유방을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후장량은 한 왕조라는 거대한 집을 지은 역사적 설계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멈출 때를 아는 지혜를 통해 권력의 칼날을 피한 철학적 현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수박겉 학기가 준비한 장량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장량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